제가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저는 그동안 공황장애를 겪으면서도 그것이 공황장애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황장애는 꼭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처음으로 운전을 하다가 공황을 맞은 곳은 서해대교입니다. 갑자기 어떤 공포가 밀려왔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긴장된 상태가 되어 무서워서 차선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리던 차선으로만 천천히 달렸고 뒤에 한 대의 차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겨우 차선을 옮겨서 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휴게소에 들어가서 운전을 다른 사람한테 맡겼지만 불안함이나 몸의 불편함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을 공황장애라고 생각하지 않고 몸이 피곤해서 그랬거나 서해대교의 바람이 너무 세서 내가 놀래서 그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 힘들게 운전에 적응했고 그때부터는 서해대교를 건널 일이 있으면 그 전부터 호흡이 빨라지고 긴장되는 걸 느껴서 최대한 편해지려고 노력했고 언제나 중간 차선에서 천천히 서해대교를 건넜습니다. 운전하다가 이런 공포를 느낀 적은 그 뒤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저는 전국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다녀야 했기에 역시 이를 악물고 견뎌냈습니다. 그 뒤에 서해대교뿐만 아니라 인천대교 등 다른 대교를 건널 때도 그것이 대교라는 것을 인지하면 저절로 몸이 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고소공포증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겪은 것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질병에 대한 공포입니다. 갑자기 심장에 이상한 느낌이 들거나 가슴이 조여오고 어느 부위에 통증이 느끼면 덜컥 겁이 났습니다. 강의를 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일을 하다가 그런 증상이 생기면 그것을 티내지 않고 계속 일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무섭고 공포스러웠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시간의 차이만 있지 결국 그 증상은 사라졌습니다. 집에서 그런 증상이 생기면 아내에게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가볍게 얘기하고 방에 가서 혼자 쉬었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내 곁에 있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데 저는 그때 꽤 불안했습니다. 갑자기 아내의 도움을 받을 일이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아내가 곁에 없으니까 더욱더 불안하고 오히려 참고서 그냥 일을 할 때보다 그 증상이 더 오래 가곤 했습니다. 어떨 때는 갑자기 휙 어지럽기도 하고 식탁에서는 손의 감각이 이상하게 느껴져서 젓가락질 하는 것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뇌졸중이 의심돼서 말을 제대로 하는지 어눌하지 않은지 확인해 보기도 하고 손가락끼리 이렇게 맞춰보기도 했습니다. 응급실을 갈까 말까 주저하는 상황에서 저는 그때마다 제 건강에 이상이 생겼고 언젠가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내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과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3차례 정도 아내에게 이런 일을 했던 것 같네요. 몇 달 전 아내와 함께 집에서 냉면을 먹는데 갑자기 심장의 느낌이 이상해지고 온몸이 주저앉는 느낌이 들고 머리가 아득해졌습니다. 젓가락질도 제대로 안 되고 평소보다 강한 불쾌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방에 가서 누웠는데 갑자기 심장으로 뜨거운 열감이 모이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너무 커져서 그날은 바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심전도 검사와 엑스레이, 혈액 검사를 하고 2명의 응급실 의사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만난 의사는 저에게 거의 확실하게 공황장애 같다고 했고 두 번째 만난 의사는 필요하다면 다른 검사를 해보고 거기에도 이상이 없다면 공황장애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사들의 얘기를 듣고 속으로 무척 안심되고 기뻤습니다. 그동안 내가 겪었던 심장의 고통이나 갑자기 휙 어지럽고 감각이 이상해지는 뇌졸중의 징후들은 이것이 공황장애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냥 무시하고 일을 계속하면 그 증상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테니까요. 그렇게 나는 즐겁게 응급실 문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스스로 정신과를 찾아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약 없이 공황장애를 이겨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침착하게 이겨내려고 해도 점점 더 공포스러워졌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했던 제가 스스로
정신과를 찾아가 했던 사건은 영상이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공황장애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말과 감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저에게 공황장애를 감정으로 접근해서 실용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우선 저한테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약으로만 이 병을 완치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더욱더 절실했습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이렇게 값지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곧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